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첫날인데 고향집 잘 도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도로 위에 계신가요? 아침부터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풀렸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지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한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고속도로의 정체는 오후가 되면서 빠르게 숨통이 트이더니 지금은 평상시 수준대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도 양방향 통행이 원활합니다. 오늘 하루 중 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이른 아침인 오전 8시입니다. 이후 조금씩 정체가 풀리며 소요 시간도 2-3시간씩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게 서울에서 부산 8시 4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519만 대가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도 오후 6시 기준 38만 대에 달합니다. 도로가 꽉 막히고 답답해도 가족 생각에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만나는 거니까 오래 차 타고 가도 괜찮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반갑게 오랜만에 얼굴 뵙고 또 손주들 보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도로공사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또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도 4시간 늘어나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막히나 안 막히나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기다려왔던 가족들. 보자마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날 분위기, 김태영 기자가 찾아드립니다. 한산했던 마을길이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온 귀성객 차량입니다. 집에선 내일 있을 차례 준비가 한창입니다. 노릇노릇하게 전이 익어가는 냄새가 가득하고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니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핍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서로 먹여주며 가족의 정을 확인합니다. 맛살, 맛살. 아이고, 잘 드시네. 3년 만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이 즐거운 명절이 돼서 너무나 뜻깊습니다. 기차역 승강장엔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합실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빈 자리가 없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했지만 고향에 갈 생각에 마음만큼은 뜨겁고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가니까 기분이 좋고요. 손자, 손녀를 볼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전통시장도 발 디딜 곳 없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제수용품을 파는 곳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전을 붙여 내놓자마자 손님들이 앞다퉈 집어갑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인들은 모처럼 맞은 설 대목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절에도 조금 많이 모이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장 보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 이번 설 연휴. 명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개발이득의 일부를 보장받았느냐 아니냐일 겁니다. 검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분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을 받고 직접 승인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공작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민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일주일 뒤인 28일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절반을 받는 계획을 이 대표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들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는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집은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57쪽 분량 공소장에 이 대표를 146번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사업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을 14차례, 승인했다는 표현도 18차례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일당인 정민영 변호사도 어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느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설현유 밥상머리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일축합니다.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입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는 증거들에 의해 입증됐다며 선그은 가운데 이 대표 소환 일정에 대해선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날부터 충돌. 설 연휴 시작부터 누가 충돌을 한 건가요? 네, 바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민주당이 반박 브리핑을 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가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친 거군요. 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게 보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절차는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요. 법무부는 기소 뒤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 피고인들의 기소 시점이 지난 12일인데요. 어제 저녁부터 공소장이 보도되기 시작했으니까 지침대로 7일이 경과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가 민주당의 주장의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뭐 추가로 반응을 한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한 장관 역시 물러설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은 처음. 낙타를 이용한 부대인가 보네요. 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내외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며 바로 낙타병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저 낙타 도열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중동에서는 낙타가 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중동에서 낙타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자 재산입니다. 대통령실은 낙타는 사막을 함께 건너는 동반자를 의미한다며 외빈을 환영하기 위해 낙타병을 대규모로 도열시킨 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낙타 100마리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 소유라고도 전해지는데요. 행사 3주 전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극진한 대우 못지않게 37조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도 저는 기억에 좀 남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설 인사에서도 이런 순방 성과가 담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한 설 인사에서 순방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친다며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제에 적은 이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보이는데 캔디처럼. 캔디는 고난에 맞서는 만화 주인공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캔디송,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죠.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대통령을 향한 내부 총질이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대통령에 대해서 큰 결례를 범한 것이다. 나 전 의원 결국 윤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럼 이제 나 전 의원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나 전 의원의 출마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설 연휴 이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집권 여당의 계속되는 불협화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어려운 민생에 희망을 주는 화합의 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알려진 훈훈한 미담입니다. 도로에 전복된 차량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일으켜 세우고 안에 갇혀있던 탑승자들을 구해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시간 인천의 한 도로. 경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시민 10여 명이 차량에 모여듭니다.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확인해 보니 20대 여성 운전자와 아이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힘을 합쳐 차량을 일으켜 세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 통행을 안내하고 놀란 운전자를 안아주기도 합니다. 청바지 차림의 남성은 출근 중이던 경찰관. 시민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저는 경찰관이니까 당연한 일 했다고 생각하고요. 옆에 그냥 도와주신 분들이 더 좀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해요. 명절을 맞아 귀성길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전복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서해안 고속도로 영천교 인근에선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새벽 4시쯤 제주한 야산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강원 원주와 전북 무주, 전남 고흥 등에서도 산불로 임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설이라 고향은 가야겠는데 자식 같은 반려동물은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돼서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나 펫시터 서비스가 있긴 한데 이미 만실에 예약도 꽉 찼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동물복지지원센터. 2살 포메라니안 토리는 반려견 돌봄 쉼터에서 2번째 연휴를 맞습니다. 견주 배현자 씨는 토리를 고향에 데려갈 수 없어 명절 때마다 이곳 쉼터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막히니까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설 연휴 앞뒤로 6일간 단돈 5,000원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모든 분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알자마자 빨리 왔어요. 다른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서초 구민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반려견 돌봄 서비스는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다 보니 애견 호텔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1박에 많게는 10만 원, 대형견일수록 비싸지만 2, 3주 전에 조기 마감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예약이 평소보다 한 3배, 4배, 많게는 5배 이 정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저희가 예약이 다 마감이 되어서 결국 원치 않는 곳에 맡기거나 급하게 반려동물 돌보미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락하는 데마다 다 찼다고 하고
진짜 거리가 먼 곳이나 원치 않는 그런 곳에 좀 맡기게 되죠. 그래도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맡기기 전 자격 있는 위탁업체인지 마리당 관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면서 제2의 중동 붐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먼저 우리 K-팝, K-컨텐츠가 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중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보다 뜨거운 한류 열풍, 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때를 지어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들, 피켓과 분홍색 응원봉을 든 채 한껏 들떠 있습니다. 히잡과 아바야로 얼굴과 몸을 가린 여성들까지 꽤 눈에 띕니다. 분홍빛으로 수놓은 공연장 안은 한국말로 떼창이 한창입니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몰려드는 팬의 콘서트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K-팝의 불모지로 여겨지고 여성들의 활동에 엄격한 중동권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사우디에서 열렸던 BTS 콘서트에서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완화돼 놀라움을 산 바 있습니다. 히잡을 쓴 채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고 남성 보호자 없이 외국인 여성들의 외출도 허용했습니다. K-팝을 향한 열정은 한국에 대한 애정으로 직결됩니다. 5년 전 이란에서 유학 온 아바 씨. 방안은 아이돌 사진, 태극기 등 온통 한국입니다. 중학생 시절 처음 들어본 FT 아일랜드의 노래에 반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구나 완전 반했어요. 예능들이 엄청 재밌었던 무슨 얘기를 하고 알고 싶어서 이란어 글씨로 한국어를 적어놓고 그냥 외웠던 꿈도 K-팝입니다. 아이돌 기획사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꿈입니다. 한국이 궁금해 직접 와보기도 합니다. Look how pretty this place is. 히잡을 쓴 채 한복을 입는 이색적인 풍경. 사막의 도시 중동에서도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게 K-팝이랑 한국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개묘년 새해가 밝았다는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설날인 내일부터가 토끼의 해, 개묘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같은 음력설을 세는 베트남에선 토끼 대신 고양이의 해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공원과 거리 곳곳에 거대한 고양이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깁니다. 장식품 상점에는 각종 모빌과 인형 등 온통 고양이 천지입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베트남만 고양이의 해로 맞이하는 겁니다. Và thứ hai là mình cũng là người tuổi mèo, cho nên là mình cũng rất tự hào. 중국어로 토끼가 마오, 베트남어로 고양이가 메어인 만큼 과거 발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예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아줬던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리는 차 뒷자리에서 경제 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리시 수넥 영국 총리. And that's about investing in local areas in order to create jobs and help deliver on that promise to boost growth.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총리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사과했지만 결국 경찰은 벌금 100파운드, 우리 돈 1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넥 총리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을 문 건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저분한 이물질이 가득한 유화 작품, 뒷면에는 허연 새 분비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뉴욕의 한 헛간에서 발견됐는데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반다이크의 작품으로 판명돼 세계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소 37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는데 오는 26일 뉴욕에서 세계 최대 경매 업체인 소더비 경매에 오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남미 페루에서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탄핵당했는데 농촌 원주민과 도심 기득권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농촌 시위대가 수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한 시위자가 긴 막대기로 경찰을 위협하자 경찰도 최루탄을 쏩니다. 시위대를 향해 쏜 최루탄은 다시 경찰에게 되돌아옵니다. 흰 연기로 가득 찬 거리 속에서 하얀 장갑차까지 등장합니다. 산 마르틴 광장 근처 오래된 건물에서는 큰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페루 반정부 시위로 50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민들이 뽑은 페드로 카스티오 전 페루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당해 체포됐고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탄핵 취소를 외쳤고 기득권층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섞여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Somos hijos del pueblo, somos hijos de campesinos, somos hijos de obreros y no podemos ignorar ello. 시골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농촌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도 리마에 사는 기득권이 짓밟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있던 시위대가 리마 점령을 외치며 리마로 모이고 있습니다. 볼루아르테 현 대통령은 도로 봉쇄와 공항 점거를 시도하는 시위대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s actos de violencia generados a lo largo de estos días de diciembre y ahora en enero no quedarán impunes. 시위대와 정부 모두 팽팽히 맞서며 페루는 쉽사리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의 오픈 인터뷰는요. 압도적인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이 아이돌들을 위협하는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지금 그 정규 8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로스트 인 네네. 메모리라고 네네. 하는데 레트로 감성이 아주 집약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70년대, 80년대 이 곡들 그런 네. 분위기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 K-팝의 원류, 효시를 이제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크로스오버가 우리나라 K-팝의 큰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안익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애국가 전에 우리가 애국가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석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였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도 외국 찬송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앨범도 그렇게 60, 70, 80년대 K-팝 중에서 외국 곡에다가 한국 가사를 입힌 노래들을 찾아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밖에 보시면은 네. 또 많은 팬분들이 와 계시고 또 시민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네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막 우산 들고 서 계시니까 죄송해요. 좀 뭐 되신다면 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 중에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게요. 그러면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를 짧게 한 소절만 무반주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 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간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라고 우리 앞에
아시아 파페라 가수로서는 최초로 이 그래미 어워즈 심사위원으로도 발탁이 되셨잖아요. 지금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래미 어워즈 심사위원 하면 베네핏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없습니까? 예, 이게 순수 명예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그래미 후보에 오른 어떤 레이블이나 소속사로부터 뭐 금전에 관련된 로비를 받는다거나 그 사실이 또 폭로가 된다거나 그러면 바로 방출이고요. 해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서 네. 심사위원으로서 네. 굉장히 또 일침을 날리셨어요. 기억나세요? 납니다. 예. BTS가 그때 후보에 노미네이션 됐던 음악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타 보이밴드와 이렇게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었고 어떤 이 대중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완벽했고요. 네. 예, 그래서 상대가 되질 못했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수상이 불발된 걸 보고 굉장히 분노에 차서 아 그래 나 그래미 심사위원 잘려도 좋으니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은근 발골 기질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이렇게 할 말은 하는 모습에서 우리 네네. 아미들이 BTS의 네네. 팬클럽들이 네네네. 명예아미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 명예국 국무총리를 하사해 주시기도 했고요. 감사하죠.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우리 이명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그래미 어워즈뿐만이 아니라 최초라는 수식어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초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일찍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득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파페라 테너 선구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네. 항상 1등은 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될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부담감은 없으세요? 사실 프레셔 압박감이 굉장히 컸고요. 살면서 지금까지 긴장을 안 해보고 살았던 적이 손에 꼽을 만큼 항상 긴장 속에서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 제가 정말 팬이었던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셨던 국민 영화 배우 원조 월드스타 강수연 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게. 네. 근데 그분 살아생전 인터뷰 보면서 제가 나랑 굉장히 비슷하시구나 동질감을 많이 느껴왔었었는데 그런 분들 어렸을 때 대성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고독이 친구더라고요. 아, 예. 고독의 예. 친구다. 예예예. 아니 어릴 때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뭐 예원학교에서 네. 수석으로 네. 성악과 또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네. 만장일치로 통과, 합격. 네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내 최초의 예술 명문학교, 예술 사관학교로 불리는데 거기서 계속 제가 성악과 실기시험을 계속 1등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심도 생겼고 또 제 가능성을 이 교내 말고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어드로 갔는데 거긴 진짜 전 세계에서 잘한다는 난다긴다는 모든 영재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네. 아, 내가 합격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유나니무슬리 만장일치로 패스드 합격을 할지 전혀 예상 못했고 거의 수석 합격을 한 거나 다름없죠. 예, 예, 근데 예. 또 그 장소에서 잊을 수가 없던 게 네네. 영화 기생충과 같이 네네. 그 뭔가 반지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청바지에 묻어있던 곰팡이 얘기가 네, 나오던데 그게 네, 무슨 네. 내용이에요? 그때 IMF 직후라서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냥 철이 조금 일찍 들었던 건지 부모님께 손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먼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 밑에 단만한 그 작은 창문이 달려 있는 방이었어요. 진짜 반지하, 네, 우리가 반지하, 알고 있는 반지하 방이어서 햇볕이 낮은데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필 수 있는 구조였고 그런 방에서 살았어요, 몇 달을. 곰팡이가 폈는지는 몰랐겠지만 굉장히 그 심사위원분들 젖지들이 봤을 때는 제가 행색이 추레해 보였겠죠. 그래서 장학금 제의를 했는지 풀스칼라십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돈 받는 거 자체가 네네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저는 네. 우리 집 너무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슈퍼 면접 때. 리치다 나는. 네, 슈퍼 리치다. 진짜 그 단어 썼어요. 슈퍼 리치다.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금이 결렬이 됐죠. 지금 또 시민 질문이 좀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장가는 언제쯤 가실 거예요? 용이라고 왔습니다. 결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가장 어렵습니까? 그리고 진짜 어른들 말씀 옛말이 다 맞는 게 뭘 모를 때 해야 결혼이지
머리가 점점점 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게 되니까 결혼에 많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머릿속으로 힘들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당시 네. 후보의 캠프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둘 다 영입 제안을 받으셨는데 둘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직 가면 나중에 진짜 뭐 비례대표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재수가 좋으면 장관직에도 오를 수 있거나 공공기관장 장관직으로 간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는 흔들렸죠. 그때 당시는 제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선거자문위원을 하고 있을 때였고 이미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캠페인송을 녹음해놨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저는 안 간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네. 못 간다는 거였죠. 네. 동아일보 필진이셨잖아요. 그렇죠. 칼럼을 네네.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네. 최연소 칼럼니스트였는데 네네네, 맞아요. 제가 24살에 됐죠. 그래서 7년간, 거의 6, 7년간을 했었는데 처음엔 동아광장 개권고정 필진이다가 그 이후에 이명주의 뮤직 다이어리라고 아예 저의 지면을 받았죠. 그래서 음악 칼럼을 썼었는데 그거 대필 없이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쓰셨어요. 고스트라이더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별명이 동아 가족이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 그렇습니다. 새 앨범 제목이 네네. 로스트 인 메모리입니다. 네네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추억 속으로라는 네. 뜻이겠죠. 네네네. 그러면 잊고 싶지 않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네. 추억 한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과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명주였다는 추억, 그런 일화들, 모든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 임형주 씨였습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이곳 서울역은 기성길에 오른 많은 분들로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족 볼 생각에 표정은 더욱더 밝아 보이는데요. 설날 당일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 날씨 상황 좋지 못합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추위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서울 아침 영하 17도로 올겨울 최강 한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하루면 그치겠지만 화요일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엔 꽤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귀경길엔 최강 한파와 폭설, 소형 태풍급 바람까지 더해집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운항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겨울엔 불조심이라지만 설날만큼은 이 말조심입니다. 20,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도는 이 명절에 친인척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인 낳을 거야? 연봉은 얼마지? 이런 질문들이 잔소리 같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 얄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퉁명스러운 답변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사람 모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요즘 MZ세대 표현 중에 알잘딱깔센이란 게 있습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란 뜻인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가족끼리도 알잘딱깔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